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한 주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권익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는데요. 그래서 권익비전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의 SNS 대표화면도 눈이 시원한 바다 배경으로 바꿔봤습니다. 보시고 조금이라도 시원한 느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조금씩 땀을 내서 운동으로 건강관리도 하셔야 될 텐데요. 저도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 친한 분들과 걷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만나서 같이 걷는 건 아니고 목표치를 정해서 각자 걷고 기록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못하면 벌금을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날짜가 많아서 저는 가난해지고 모임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건 비밀입니다. 지난주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기념 이벤트가 국민 생각하면서 진행 중인데요. 이해충돌방지법 공부도 하고 한우, 홍삼 등 역대급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이번 주에는 새로운 이벤트가 없느냐? 아니죠. 이번 주에도 새로운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한 주간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지난주 가장 핫했던 소식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과 가족 등 12명과 관련된 16건의 의혹이 확인되어 경찰청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용지법 위반 의혹 등인데요. 6월 7일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소속 의원 명단을 공개했고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6월 8일 장기면 수성리를 방문해 민관군 합동 소음 측정 현장을 참관했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다 참 아름답죠? 저는 지금 포항 수성 사격장 인근 바닷가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께서 포항 수성 사격장을 방문해 민관군 합동 소음 측정 현장을 참관합니다. 아파치 헬기 등 사격 시 어느 정도의 진동과 소음이 있는지 직접 체험할 예정인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전현희 위원장은 수성리 사격장의 소음 측정 현장을 찾아 아파치 헬기 등 사격 시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는데요. 저는 지금 소음 측정을 하는 6곳 중에 한 곳에 와 있는데요. 소음 측정을 위해 헬리콥터가 아파치 헬기가 주기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 측정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 한미연합군 등과 소통을 통해 국가 안보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히트 아이템이자 안전한 생활 백신, 바로 마스크인데요. 코로나19 생활 방역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은 마스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지난해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했고 전국의 2만 3천여 약국은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에게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죠. 약국마다 길게 줄을 섰던 광경을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던 약국들의 노력에 대해 세제 지원 등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약사회와 방역당국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올해 2월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위원회가 방역당국과 약사회의 갈등 조정을 시작했는데요.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2월 9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주요 합의 사항은 전국 약국의 비접촉 체온 측정기 보급 설치, 공공 심야 약국 시범 사업 실시, 전국 예방접종센터의 약사 인력 배치 지원 등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권익위에 근무한 기간이 짧지 않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양한 일을 한다는 사실에 매주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소식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빠르고 신속한 콘텐츠와 누리집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더욱 열심히 발로 뛰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국민 여러분께 버터처럼 부드러운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호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20자 이내의 문구입니다.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1등과 2등 당선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함께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응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권익비전 커뮤니티, 블로그, 페이스북 등 위원회 SNS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대변인 송영이었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